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업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직업상담의 기초를 알기 전에 이제 상담의 영역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상담의 영역은 크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산업상담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상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영역에 속해 있는데 요 중에 산업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이런 고충들에 대한 것들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고충, 뭐 상사와의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서 뭐 경력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산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내에서 일어나는 상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상담을 조금 더 확장해서 크게 본다면 여기에 속하는 게 직업 상담인 거죠. 자, 직업 상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뭐 진로를 뭐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직업을 첫 번째로 뭐 구해야지 뭐 그 다음에 진로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경력을 개발을 해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는 게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진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상담 영역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떠한 진로를 결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포함되는 것을 진로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모두 다루는 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는 게 직업 상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우리 5과목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상담에서는 뭐 심리 상담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심리 치료라고 있겠죠. 자,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서 뭐 심리적으로 뭐 조금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랬을 때 조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요거 영역보다는 조금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간 게 심리 치료겠죠. 자, 상담 영역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조금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창밖을 보고 있다가 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우울해져서 막 울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자, 상담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본격적인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영역을 조금 넘어서는 것이 치료죠.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상담으로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인계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상담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상담의 영역, 큰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직업 상담사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상담과 직업상담과 진로상담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내용들입니다. 자, 직업상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따라오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직업 상담의 정의서부터 한번 볼게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3페이지 보시면 직업 상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직업 상담의 정의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어쨌든 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직업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해서 뭐 경력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경력 개발을 해서 계속 그쪽으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직업을 선택하였는데 이 직업이 나랑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로 변경을 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이게 일생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뭐 변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물론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유롭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엔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어떻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포괄해서 인생과 같이 간다고, 이제 직업은 같이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요를 한번 읽어보면, 자, 개인의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자,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적성에 맞게, 흥미에 맞게 이런 직업들을 일단은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뭐 일자리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죠. 대학교 졸업하고 뭐 석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 과정을 거치고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직업을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쵸? 자,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경력 개발을 도와주든지, 여기는 이 산업 상담에 해당이 되겠죠. 자, 나아가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뭐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직종을 안다거나, 나한테 적성이 맞거나 흥미가 맞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뭐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훌륭한 선택을 하고, 또 후회하는 선택들, 이런 범위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활동을 하는 게 직업 상담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업 상담의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 상담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실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부분인데,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자, 첫 번째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 존중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신뢰가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예요. 자, 신뢰를 형성을 해야지 내담자, 상담자 간에 둘의 관계가 신뢰가 돼야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상담자한테 찾아왔는데, 이 내담자의 문제를 쉽게 얘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상담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자, 친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런 시간 관계가 들여야지만 관계 형성이 구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담가의 역할은 이런 관계 형성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보시면, 자, 내담자라는 단어와 상담자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죠. 상담자라고 하면 유추는 가능하죠. 그렇죠? 상담자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죠.
그쵸? 상담을 하는 사람. 자, 그렇다고 하면 내담자라고 하는 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를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계셔야겠죠.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상담자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둘의 관계가 신뢰받는 관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친구한테는 굉장히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그 친구한테는 내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나의 문제점과 뭐 치부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죠. 친구라고 하긴 하지만 내가 상담자라고 하면은 편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은 라포 형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레포 형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어떠한 관계가 구축이 돼야지만 이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구축이 돼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진단 및 측정. 진단 및 측정을 본다면 진단하고 측정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이용해서 내담자들의 자신의 흥미와 가치와 적성과 개인의 특성, 의사 결정 방식들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격 검사 아니면 적성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 형성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진단 및 측정은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 어떠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까지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는 목적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잠재적 목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중재를 해야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시험은 잘 볼 거야. 이거보다는 내가 이번 시험은 90점은 맞도록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잘 볼 거야 기준보다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개입, 중재, 또 다른 말로 처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입, 중재, 처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격적인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는 거죠.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입, 중재, 본격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개입, 중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직업상담사와 내담자는 그동안의 중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담의 뭐예요? 상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의 단계는 필기시험에도 나오지만 실기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거나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진단,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진단 측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난 이후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는 중재, 개입, 처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들을 얼마나 잘 내담자와 상담자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겠죠. 그래서 이게 상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외우실 수,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